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. 네, 최근 테슬라 소식이 막 좋지 않은 게 많이 나오고 있죠. 일단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큰 느낌입니다. 참 이게 유럽도 그렇고 좀 미국에서도 그렇고, 네, 물론 뭐 테러 하는 사람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문제죠. 사실 뭐 이거에 반대를 해야지 폭력을 쓰거나 방화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이제 불매 운동까지 이어진다. 기존에 테슬라를 타던 사람들까지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거는 좀 일단 미국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는 사실이에요.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주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. 고점에 비해서 뭐 반토막 이상 난 상태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지를 나와서 다시 이제 테슬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, 참 알다가도 모르는 참 일론 머스크 아니겠습니까? 뭐 지금은 테슬라가 여러모로 막 안 좋은 소식들이 있고, 오늘 들려드릴 소식도 또 막 그렇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, 근데 항상 좀 그랬지 않습니까? 이러한 뭔가 언론의 포화, 공격 이런 거 좀 지나면은 언제 그랬듯이 갑자기 올라와 있는, 반등해 있는 그런 테슬라의 모습을 지금까지는 좀 봐왔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. 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어떻게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정도 뭐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, 사실 뭐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주식이 없어요. 돈이 없어. 네, 그래가지고 막 물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니다.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거의 테슬라를 읽어주는 남자같이 테슬라를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야 이제 뭐 저 유튜브도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저는 지금 타고 있는 테슬라 너무 만족해서 타고 있고, FSD가 꼭 우리나라에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인으로서, 네, 테슬라가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,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, 네,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. 네,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간만에 업데이트 소식이죠. 뭐 자세한 업데이트 내용은 없고 달랑 이렇게 마이너 업데이트만 있습니다. 근데 이 마이너 업데이트만으로도 좀 뭔가 다룰 만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. 일단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바뀐 거 에너지 메뉴라고 있습니다. 예상 주행 가는 거리를 예측해주는, 앞으로 내가 가진 배터리를 통해서 얼만큼 갈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테슬라는 이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실 게 아니라 이 에너지 앱에 있는 주행 가는 거리를 보셔야 됩니다. 이걸 보면은 내가 평균 300km 주행했을 때 전비를 기반으로 앞으로 남은 배터리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, 주행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찍었을 때 도착했을 때 몇 프로다, 얼마나 에너지를 쓴다,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, 그리고 이거 주차했을 때 배터리가 어느 것이 좀 사용이 되는지, 얼만큼 썼고 어떤 것들이 에너지를 썼는지를 좀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 주행 가는 거리 관련된 옵션을 기가 막히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, 이번에 바뀐 거 보면 이제 300km, 150km, 15km 기준으로 앞으로 남은 배터리 잔량을 기준으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. 이게 원래는 15, 25, 50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갑자기 없어지고 300km로 딱 생겼죠. 근데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00km 뭐 좋기는 합니다. 아무래도 장거리를 가지고 평균 전비를 내주고 그걸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좀 정확한 면이 있지만, 근데 300km면 너무 길잖아요. 그 중간에 좀 뭐라도 좀 만들어주지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, 웬걸 15km 복구해줬고 150km가 새롭게 생겼고, 그리고 300km 기존에 있던 거,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15km를 찍는다 그러면은 15km까지 주행한 이 전비를 기반으로 앞으로 얼마나 주행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거는 뭐 너프된 게 아니라 새롭게 선택지가 생긴 거니까 업데이트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사실 뭐 업데이트라기보단 예전에 12, 25, 50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다시 복구해준 느낌인데, 그래서 약간 좀 또이또이한 느낌이 있다. 다만 좀 넓은 범위의 평균 전비를 좀 재준다고 하는 거니까, 그러면서 봤을 때는 좀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업데이트 소식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소식, 운전석 쪽에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 깜빡이 근처에 레이더가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 사람이 있네 없네, 이 사람이 애기인지 아닌지 뭐 이런 것까지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들어가 있어요. 주니퍼에는 이 고해상도 레이더가 들어가 있고,
그리고 최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모델 Y도 레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작동은 안 하고 있었죠. 근데 이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. 작동하면 그럼 어떤 용도로 쓰이냐?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있냐 없나 감지하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되기도 해요. 그래서 애기가 있는 게 감지가 됐어요. 카메라도 감지를 하고 레이더도 감지를 하고. 근데 이제 실내 온도가 막 너무 막 더워요. 애가 뭐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있었는데 공조도 안 틀어졌어. 이러면은 이제 애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죠. 그 상태에서 뭐 119라든지 미국 따지면 911 이렇게 불러준다든지 자동으로 용도로 연계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뭐 고객센터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, 아무튼 이 테슬라 오너분들한테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그런 업데이트니까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위치가 기상 깜빡이의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위에다 뭘 쓰시는 분이 계세요. 저도 옛날에 썼거든요. 예를 들면 이제 선글라스 거치대 같은 게 테슬라는 별도로 없으니까 알리에서 선글라스 거치대를 여기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위에 있는 루프 글라스와 이 비상 깜빡이 사이 공간에 딱 꽂으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있어요. 근데 물론 이게 잡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쓰시는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. 근데 모델 Y에는 그 위치에 바로 레이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뭐 거치대를 장착하신다? 그러면은 여기서 알람을 띄운다고 해요. 오류 알람. 뭔가가 거슬리는 게 있어. 나 레이더인데 앞에 뭔가 거슬려. 이거 치워줘 하고 그런 식으로 알림해준다고 하니까 2022년식부터 2024년식 정확히 어떤 모델 Y 어디 생산된 것이 여기 레이더가 장착된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거 장착하셨는데 좀 애로사항이 걸리실 분이 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두 번째 업데이트 소식 말씀드렸고, 그리고 세 번째, 네, 이제 배터리 추정 잔량을 체크할 때 운전자의 사용 특성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. 기존에는 이 특성 같은 거를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. 네, 물론 아예 반영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고, 정확히 이제 운전자보다는 이 바깥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바깥의 환경이면 이제 날씨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바람의 세기 이런 거를 기반으로 목적지를 찍으면은 도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해줬죠. 사실 뭐 여기에 개인적인 특성도 반영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게, 이거를 막 고속주행을 하면은 그만큼 이제 남았을 때 예상되는 잔량치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주행하면서 발생한 변수고 하니까 뭐 정확히 생각해보면 또 이게 운전자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, 그러니까 현재의 특성이지 과거의 특성은 아니죠. 근데 여기서 좀 얘기하고 있는 뉘앙스는 과거의 히스토리, 유어 히스토리 기반으로 이거를 보정을 해가지고 남은 배터리 잔량을 해준다. 그러니까 이제 도착했을 때,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찍었는데 도착했을 때 잔량이 한 10% 남아있어 라고 했는데 전비 운전 안 하고 막 밟고 세려받고 해가지고 평균 전비가 좀 안 좋은 상태다 이러면은, 부산에 찍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거 배터리 잔량 10% 남습니다. 근데 어떤 사람은 넌 충전해야 돼, 중간에 상주 슈퍼 찾아가서 충전해야 돼 하고 알려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준다라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유저 친화적인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주는 거, 총 배터리 잔량은 바뀌지 않는다.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고 좀 높은 전비 유지한다 하면은 높은 전비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겠다,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될 거니까 목적지 도착했는데 이거 안 맞아요 하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마지막 업데이트는 배터리 헬스 테스트라고 이제 써있는데, 이제 이거를 쓸 수 있다고 해요. 이거를 하면은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 상태와 비교해서 지금의 배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뭐 열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이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 배터리 예상치를 보정을 시켜준다라고 하는데,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배터리 보정 모드가 생긴 것이죠. 사실 이전에도 좀 비슷한 모드가 있었습니다. 서비스 모드에서 가능한 건데, 이 배터리를 완충 완방을 해서 이 배터리 보정을 해주는 그런 작업, 정확히 이제 배터리 헬스 체크를 하는 테스트가 있었습니다. 그거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.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. 참고로 그 테스트는 7kW 이상의, 그러니까 레벨 2급
AC 차저에 물린 상태에서만 가능해요. 그리고 배터리를 히터를 통해서 완방을 시킨 다음에 완충, 물론 완벽한 완방은 아니지만 이제 0%까지 떨군 다음에 다시 이제 100%로 충전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배터리 헬스를 체크하는 건데, 이게 그 배터리 헬스 테스트, 기존에 있는 헬스 테스트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이 헬스 테스트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별도의 업데이트에 떠 있는 거 봤을 때는 새롭게 생기는 그런 테스트로 좀 보여지거든요.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이 테스트가 좀 바뀐다든지. 사실 기존에 있는 테스트는 한국에서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. 예를 들면 이 단독주택에서 7kW급 완속충전기를 쓰시는 분 아니면은 쉽지가 않습니다. 공용 아파트 같은 데서는 24시간을 무조건 넘기 때문에 이거 신고당할 수 있는 일이고 14시간 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쓰기는 어려운데, 그다음에 AC 차저를 물리지 않더라도 이 배터리 헬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소드가 뭐 새롭게 나왔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이거 나오면은 업데이트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지금까지 떠있는 마이너 업데이트는 이 정도. 마이너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뭐 메이저 업데이트에 낄만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, 여기서 추가 업데이트 되는 것들은 네,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네, 잊지 마시고 네,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 소식 간단하게 가겠습니다. 뭐 테슬라 소식들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쫙 있는데 이거 다 훑고 가면 시간 걸리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. 네, 테슬라가 이 중국 시장에서 이 프로모션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테슬라, 네, 지금 중국에 FSD를 런칭한 지 이제 거의 뭐 한 달이 될랑말랑 하죠. 와,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의, 요새는 이제 미국의 이 더리 테슬라님이나 이런 유튜브 안 보고 저 중국 영상 봅니다. 중국의 FSD 보면은 어디 시골에 이거는 진짜 떨어질 만한 도랑 같은 데서도 막 테스트라고 하시니까 이게 진짜로 테스트 아니겠습니까? 아무튼 이런 테스트를 보면서 굉장히 야, 이건 우리나라 문제 없겠다 이런 확신이 드는데, 런칭된 지 얼마 안 된 차이나에서 이제 이거를 런칭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쓰기에 좀 테슬라가 독려를 해야 되죠.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있는 테슬라 차량들, 모든 테슬라 차량에게 프로모션을 하는데 바로 한 달 FSD 이용권 프로모션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. 이야, 중국은 이렇게 잘 챙겨주네. 역시 많이 팔고 봐야 됩니다. 한 달 동안 일단 체험을 하게 해서 데이터 얻을 것들도 얻고, 그리고 피드백도 받고, 뽐뿌도 주고, 네, 굉장히 좀 좋은 전략 같아요.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막 손해볼 만한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?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건데, 아무튼 이런 쪽으로 테슬라가 머리를 잘 굴리는 것 같습니다. 이 중국에서 테슬라, 네, 이런 식으로 FSD 프로모션을 시작하고 있고, 그리고 사실 두 번째가 좀 크죠. 네, 모델 Y 주니퍼 벌써 무이자 할부를 벌써 뿌렸습니다. 야, 얼마나 중국에서 이 주니퍼가 안 팔리는 건가? 네, 주니퍼가 아마 안 팔리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중국 시장을 좀 들어보면은 이게 테슬라에 마냥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.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자가 워낙 많아요.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전기차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경쟁이 빡센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 아니겠습니까? 더구나 이 테슬라는 이 중국의 내수 브랜드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. 내수 브랜드 얼마나 무섭습니까? 현지화로 무장을 했고 가격으로 무장했고, 그렇다고 막 품질 이런 거 뭐 떨어지는 부분 없죠. 가격도 마찬가지고.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는 곳이다.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유럽 좀 안 팔리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오너 리스크, 네, 그쪽에 있는 거고, 이것만 좀 해소되면 유럽은 금방 다시 잡을 거고요. 미국도 뭐 마찬가지고. 근데 중국이 사실 문제거든요. 중국 같은 경우 일단은 모델 3 기준으로는 이제 샤오미, 네, 샤오미 SU7 이런 거랑 좀 경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라고 표현하기 뭐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 있게 잘 나오고 있어요. 몇 년 전만 해도 샤오미, 야, 그게 걔네가 어떻게 막 전기차 내놓냐 했는데, 네, 장난 아니죠? 이 정도로 무섭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하고 있다 보니까 주니퍼도 이게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테슬라가 이렇게 무이자로 내놓고 싶었겠습니까? 네, 절대 아니죠. 그래서 이 생산량을 좀 많이 맞추기 위해, 심지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판매량이 좀 감소될 것들이 고려되고,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이 사실 지금 전 있다고 보여지니까,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판매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잘 버텨줘야 되는데, 중국도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결국
이런 식으로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도 모든 모델 Y 주니퍼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모델 Y RWD에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니 잠깐만, 중국에서 모델 Y RWD가 가장 많이 팔리는 거 아닌가? 네, 물론 RWD가 가장 많이 팔릴 거다.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모델 Y RWD가 더 많이 팔렸는데 중국은 아닌가 봅니다. 중국은 모델 Y 롱레인지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. 프로모션에도 모델 Y 롱레인지는 빠져 있고요. 더구나 모델 Y를 지금 주문했을 때 예상되는 납기 기한 보면은 RWD는 2에서 4주가 걸리지만 롱레인지는 무려 6에서 10주가 걸립니다. 롱레인지가 더 늦게 나와요.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죠. 더구나 여기서 한 단계 더, 롱레인지 같은 경우 가격을 최근 또 인상을 한 가격이죠. 아무래도 이 롱레인지 수요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은 공급이 좀 딸린다거나 뭐 배터리 공급 이런 게 딸렸을 때나 좀 가능한 전략인데, 테슬라 특성상 뭐 배터리 구하는 거라든지 뭐 모델 Y 롱레인지를 만드는 데 뭔가 이슈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, 결국에는 수요가 롱레인지 쪽으로 좀 몰리는 게 아닌가? 그러다 보니까 RWD 쪽으로 좀 수요를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프로모션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고 다른 유튜버분도 하고 있겠죠. 하고 있겠죠. 네, 아무튼 그런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.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도대체 언제 파는 건가 참 싶죠. 이미 우리나라는 뭐 지금 뭐 일반 모델 판다 안 판다 이런 얘기도 없는데 어느 나라는 벌써 막 무이자 할부 이런 거 때리고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더구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곳에서 좀 판매가 좀 부진해졌다 이러면 더더욱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참 아쉽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참 우리나라 왜 안 내놓는 거야? 물론 안 내놓는 이유도 하면은 또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게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뭐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. 참 그냥 아쉽다라는 말씀밖에 좀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모델 Y 수요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죠.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델 Y 같은 경우 이 분명히 이거 뭐 주문창 보니까는 막 20만 대를 막 선주문했네 어쩌네 주니퍼를 막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일렉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과장된 그런 수치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20만 대 했으면은 절대로 좀 이렇게 납기일이 나오지 않겠죠. 이 부분도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기는 했어요. 사실 그 20만 대가 나온 근거 자체도 사실 부실합니다. 이게 뭐 테슬라가 야 이거 모델 Y 주니퍼 중국에서 20만 대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하고 절대 오피셜하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. 그냥 테슬라 그 수많은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면 그게 뭐 사실처럼 이렇게 되잖아요. 제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전전 영상에 말씀드렸었는데 아무튼 어떤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20만 대라고 추정했냐 하면은 이 테슬라를 예약하면은 레지스트레이션 넘버가 나와요. 이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겁니다. 근데 이 번호 체계가 정말 고지고대로 예약 번호대로 이렇게 1, 2, 3, 4, 5, 6, 7, 8 이렇게 가는 건지 몰라요. 그거는 테슬라밖에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근거가 빈약한 부분이 있었죠. 결국 그 근거가 빈약한 결과는 뭐다? 이거다. 예상 납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프로모션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결국 많이 팔아야 되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죠. 이게 5만 대까지는 안 팔더라도 한 우리나라 3만 대 4만 대만 팔아도 유럽에서 손실분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놨을 때 가능한 수준이죠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저렴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 생각이 조금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. 테슬라의 여러모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결국 이거를 막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배짱 장사를 한다기보다는 좀 판매를 독려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. 네,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. 네, 이거는 뭐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업데이트 된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네,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 그리고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중국에서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
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째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? 네,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만약에 이제 테슬라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제목 아래 내용에 있는 레퍼럴 링크를 통해 가지고 주문해 주시면은 네, 복 받으실 거다 네,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